전장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전투식량. 고대로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고대의 정복 군대들은 전투식량 분야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 한국군 전투식량과 미군의 MRE에 이르기까지 전투식량의 태동과 발전 과정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전쟁에서 전투식량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인류가 이어온 기나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군인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전투식량인데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최근 전투식량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전투 식량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용환 박사님, 최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뜸하셨습니까? 그동안 살이 쪄서 기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신다고. 아니야. 전투식량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식량이 군인들에게 보통 때 먹는 식사와 다른 점 우리 미세 씨는 알고 계신가요? 그죠. 이 평소 군대 주둔할 때 먹는 게 이제 군용 식량, 그리고 전투에서 먹는 게 전투 식량. 맞죠? 뭐 상당히 일단 공부를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전투식량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유전사 몇 년째인데 이 전투에서는 무기도 무기지만 이런 전투 식량의 보급 그리고 날씨, 밀물썰 이런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박사님? 네, 중요하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식량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군인뿐 아니라 뭘 해도 식량이 중요한데 하지만 전쟁에서 군용 식량이든 전투 식량이든 식량은 단지 먹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전략, 전술, 전투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개개인으로 이 전투 식량이 보급이 됩니다만 네. 예전에는 이 전투 식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사람 취사병이었습니다. 취사병이요. 네. 군에서 이제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국 전쟁 때 장준호 전투 때 미군이 그때 포위돼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휘관이 비행기 타고 착 찾아와서 병사들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훈장을 탁 꺼내가지고 중대장의 대대장 보고 이렇게 추천해라. 당장 달아주겠다. 지휘관이 껌뻑껌뻑 하더니 취사병을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군님 그분이 취사병인지 뭔지 알게 뭐야. 그렇죠. 그냥 달아주고 갔어. 그러니까 그 취사병이 너무 창피한 듯이 화를 내면서 가니까 그냥 뽑아갖고 던져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군에서 취사병 하신 분들이 이 얘기 듣고 좀 화낼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 처음 읽었을 때 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투부대원으로 밖에 나서 고생하고 취사병은 뒤에서 후방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그 사람한테 훈장을 줬어. 이건 그냥 저놈 훈장 저거 우리가 어땠으라고 이래서 논리 장군 하는 말이 어쨌든 보이지 않는 반항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훈장 안 받을 것 같은 취사병, 전투에 안 나가는 취사병을 추천을 했다. 그러니까 취사병은 그게 창피해서 가고 나니까 이 전투병 병사들 앞에서 보기 창피해서 훈장을 뜯어서 던졌다. 보통 이렇게 이해들 하세요. 그렇게 이해할 만해요. 네. 네. 이 지휘관이 취사병을 나오라고 한 거는 받을만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한 거예요. 이 취사병은 단지 모두가 같이 지금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받는다는 게 창피하다는 그러니까 무슨 기관총 사수가 받았던 누가 받았던 동료들 우리 다 같이 고생하는데 왜 내가 이걸 받겠느냐라는 그런 것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취사병이기 때문에 집어 던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취사병한테 준다는 거에 사실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을 해본 사람과 이렇게 책으로 읽는 사람들의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도 책으로 읽었지 않냐 뭐 그런 근데 정말로 전쟁터에서 취사병이라는 건 부대원 모두가 공감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렇죠. 취사병 하신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원 설명하자면 많은 분들이 취사병이 안전한 보직이다. 후방에 있는 보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1차 대전 때도 그렇고 한국 전쟁도 그렇고 아닙니다.
전투병보다 더 많이 죽는 위험한 보직이에요. 오. 1차 대전 때는 참호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탄이 날라오니까 되게 이 취사 장비는 포탄 구역 밖에 있어요. 아. 그럼 거기서 밥을 해주는데 네. 지금처럼 군용 식량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처럼 밥을 해서 막 끓이죠. 이만한 통에다 네. 스프 좀 가져가잖아요. 네. 이거를 참호까지 날라줘야 되는 거야. 아. 그 사이에 전투병보다 이 나르는 병사들이 더 많아요. 아. 그럼 얘들이 나를 때 그걸 노리고 포격을 때려요. 아. 왜냐하면 이거를 없애버리면 전선에 애들이 굶거든. 한 끼를 굶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경우는 며칠도 굶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루에 보내면 300명을 보냈는데 운반한 취사병들이 전멸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는 사실 이렇게 뭐 취사병을 만날 일들이 사실 별로 없겠지만 이 현장에서 전투 속에서 직접 전쟁터 속에 식사를 하는 병사들을 우리 종군 기자시니까 만나봤었잖아요. 그럼요. 만날 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먹었죠. 어. 그래서 전투 식량이 사실은 국가마다 있고 군대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맛들이 다 상이해요. 그리고 현대로 와서는 전투 식량들이 좀 맛있어졌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그럼 이런 군대 취사의 역사는 언제부터인가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위대한 군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잘 싸우고 정복하고 그런 군대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취사 제도를 갖췄다라고 봐야죠. 실제로 그럴 그랬어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데 나가서 정복하는 군대들, 최초의 제국을 만들었다는 아시리아군, 뭐 우리가 잘 아는 로마군 이런 부대들은 다 식량 조달, 조리, 배급까지도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군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이 남아 있는데 진영 딱 세우면 취사장 딱 설치하고 식당 만들고 휴게실 만들고 그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에 도로 깔고 부대 배치에 따라 하나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딱 각 맞춰서 만들고 철저하게 그런 거 합니다. 아니 그러면 마치 그 전투에서 전술을 작전을 짜듯이 그런 식으로 군량이나 보급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좀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이나 뭐 SNS에 네. 우리 군인들이 뭐를 먹는지 이런 게 올라오지만 네네. 예전엔 다 그게 보안 사항이었죠. 그래서 군대에서 우리가 먹는 식사 이런 것을 어디에 올리거나 이러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도 이 식량, 그러니까 군량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 군대가 분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관을 하고 한 끼에 얼마만큼의 양을 병사들한테 주는지를 알게 되면 이 군대의 목적 그리고 작전 지속 시간 그리고 어떤 정도의 이 사기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정말 고대부터 세작들, 간첩들은 적 군대의 식량을 어디다 보관하는지, 식량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변질시키면 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이 조사를 했고 또 이 군대에서는 그런 정보가 나가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역사상 살펴보면 정말 이 유럽 전역, 뭐 아프리카까지 지배를 한 왕들은 있어요. 뭐 알렉산더라든지 뭐 몽골족도 그렇고 정말 큰 대륙을 큰 지형을 자신의 제국 휘하에 둔 나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유지한 나라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가장 강력하고 강대하게 오래 유지한 건 로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로마는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보급을 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결국 표준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데오도시우스 법전에 보면은 로마 병사에게 주는 식량이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군용 비스킷 이것도 아마 로마인이 제일 먼저 만든 것 같아. 비스킷. 빵, 우리도 따지면 빵 뭐 같은 빵이네. 거. 포도주. 그리고 이걸 식초라고도 하고 신포도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중요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고 메인은 빵, 곡물, 베이컨, 치즈. 근데 이제 사실 제일 문제가 야채예요. 그러네. 채소가 없네. 네, 그래서 옛날 전쟁에는 그 야채는 약탈로 안 돼요. 가다가 풀밭을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 아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텃밭 같은 거 안 갖고 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조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곡물은 어떻게 현지 조달도 하는데 야채가 진짜 골치 아프고 변비 안 걸렸을 거예요. 곡물은 병사들이 예를 들면 술에다 싣고 뭐 몇백 킬로도 갈 수 있는데 야채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금방 물러요. 그러니까 계속 조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약탈 갖고 안 되니까 상인들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돼요. 그 사실 이 로마군 식량 보면 좀 디테일한 게 또 있어요. 뭐 곡물, 베이컨, 그 다음에 또 소금, 올리브유, 마늘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맛있게 조리까지 잘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물론 그런 효과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식단이에요. 이 로마군 식단을 보면 고기, 곡물, 그 신포도주 이런 것까지 골고루 먹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먹어야 사람 몸에서 이게 에너지 흡수가 되는데 급하니까 고기만 먹는다. 건조했어. 그래서 고기만 먹어. 말린 고기만 먹어. 안 먹어본 사람들은 이게 에너지를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고기만 먹으면 하루에 5kg도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와서 이 로마 군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투 식량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예, 그들은 이 식사의 체계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전투시 그리고 주둔시. 예, 주둔시에는 중앙 배식을 합니다. 이거 아까 민채 씨가 얘기한 딱 그거네요. 군용식량, 군용식량과 전투식량. 예, 예. 와. 그리고 그 체계가 이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요. 오. 예, 그래서 주둔에 있을 때는 제대로 된 주방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전을 나가면은 8인 1개 조로에서 식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8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밥을 만드는 거죠. 아주 좀 그래도 여유가 있다. 그럴 때는 곡물을 이용해서 빵을 만드는 게 많아요. 빵이나 비스켓 형태로 만들어서 먹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곡물을 이용해서 죽을 만듭니다. 오. 네, 근데 그것도 줄 수 없다. 그리고 정말 신속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아는 건빵의 원조인 부체라툼 혹은 부케룸이라고 불리는 이 2번 구운 밀가루빵을 줘요. 그러니까 곡물빵이죠. 밀가루만 꼭 사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건빵의 시초는 사실은 로마군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 전에 이집트에서도 건빵 비슷한 걸 먹긴 먹었거든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건빵을 잡고 전투 시에 이런 이유로 이걸 배식한다라고 딱 명시한 거는 로마군이 최초일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김은 살짝 두 번 굽고 네, 건빵은 이제 바짝바짝 두 번 굽는 건데 굉장히 저온으로 구워요. 딱하죠. 예, 예. 네, 그래서 이거 우유나 이런 데 녹여 먹거나 이제 이로 씹으면은 부서진다 막 돌멩이로 깨먹고 막 이랬다는 소리 들었는데 건빵이 이때 시작이 된 네,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단해서 다들 싫어하고 옛날 사람들 이빨을 요즘까지 치료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수분이 없고 딱딱하냐면 수분이 있으면 변질이 되니까. 근데 건빵도요 진짜 몇 개 한꺼번에 넣고 이렇게 버석버석 씹은 다음에 말하려고 하면 말이 안 나와요. 제가 밥 사가면 점심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꼭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점심을 해결하는데 같이 간 분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저한테 헌주 씨 답사 한번 같이 갈래요? 전 박사님이랑 답사 가기 싫습니다. 음식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셔. 음식은 열량으로만 쓰셔. 아니 무슨 소리 점심만 그래요. 점심만. 점심시간이 아깝잖아. 야전에서 빨리 해치워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건빵을 가져왔어요. 오.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예, 먹으라고 근데 하는 거 아니죠? 이 건빵은 그냥 일반 건빵이 아닙니다. 사실 무슨 마트 이런 데 가면 건빵을 팔아요. 사제 건빵을 파는데 이 건빵은 이 행사할 때 군에서 직접 받은 군에 지급되는 건빵이에요. 오. 자,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와 기억난다 저거. 갑자기 선생님 젊어 자, 보이세요. 한번 보시죠. 네. 민채 씨 이거 먹고 한번 말해봐. 이거 한 3개 먹으면 말 못한다. 와 기억난다 이거. 난 이거 먹고 살았어 이걸로. 우리 세대는 이걸로 점심 저녁 때 한 개 먹고 씹고 있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달콤해요. 근데 하나까진 맛있죠. 네. 근데 열심히 훈련한 다음에 모래먼지가 풀풀 풍기고 있는데 이거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입이 바싹바싹. 어쩌라고. 근데 이 주머니에도 진짜 건빵 주머니에 넣잖아. 건빵 주머니에 넣지 말고 다 먹는다 실시 이렇게 하면은 근데 맛은 옛날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드셔보셨듯이 이 건빵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아까 모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까칠까칠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저온에 여러 번 구워서 수분을 6% 이하로 줄이는 거예요. 6% 이하로. 그 이유가 수분이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변질되기 쉽고 세균을 번식하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 이유로 수분을 있는 대로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건빵에 아까 부체라툼이라고도 하고 누가 하드텍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맛이 있어진 겁니다. 옛날식으로 만든 그 영국해군에 들어갔던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하드텍을 먹어봤는데 이 건빵은 정말
거기에 비하면 천상의 맛이. 천상의 맛입니다. 궁금하다. 민재 씨는 건빵 먹어보니까 어땠어요? 텁텁하네요. 그럼 이 한국에는 건빵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건빵이 들어온 건 1920년대입니다. 그 사실은 한국에서 그때 자체적으로 건빵을 생산하진 않았고요. 일본의 양가자점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 양가자점에서 일하던 사람이 배워가지고 제과점을 차려서 한국인 주도의 건빵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들어온 거는 20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군납되기 시작을 한 거는 한국군이 처음에 창설이 됐을 때 이 고위 장교 중에 일본군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죠. 그분들이 한국군에도 그 일본군의 건빵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시켜서 건빵이 군대에 납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아주 많은 제과점에서 군대에 건빵을 납품했는데, 그 중에 한 개 회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모 제과, 지금도 있는 H모 제과가 됐죠.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고대부터 이어져온 이 과연 군용 식량은 어떻게 발전돼 왔나, 그리고 어떻게 먹었나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의 군대는 과연 어떻게 먹을까, 그리고 어떤 나라 전투 식량이 맛이 좋을까, 직접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고대로부터 시작된 전투 식량은 전략과 전술에 막대한 영향을 주며 역사를 바꿔놓았다. 이후 나폴레옹 전쟁이 탄생시킨 통조림이 등장하면서 전투 식량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 특히 미군은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전투 식량 연구에 뛰어들게 되는데, 현대적 전투 식량의 가장 발전된 형태인 미군의 MRE와 한국군 전투 식량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더 오래, 가볍게, 맛있게 발전해온 전투 식량의 역사. 많은 시청 바랍니다.